비문이 보이면 그거 속으로 이게 이 부분은 틀렸다 이거를 생각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게 되고 중요한 글이다 싶으면은 말해줄 때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는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컨텐츠 방송대 인사이트. 오늘 진행을 맡은 김방송 정통신입니다. 와우. 자, 저희 방송대 인사이드는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학과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우리의 언어와 문학에서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학과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찾고 느끼는 국어국문학과의 박영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가나다라 바바사 짜짜까타파 헤이헤이 으헤 으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교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가 짧게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시고 학술 활동이나 논문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주로 고전 문학에 대한 논문이 많더라고요.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문학가나 시인이 있으신가요? 네.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작가나 작품을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출석 수업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고전 문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참 진실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인 서경도 버리고 또 생계수단인 길삼하던 배까지 버리고 님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님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님이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정통신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좀 자존심이 센 편이어가지고 네. 전 저 싫다는 사람은 싫어요. 헤어져.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전제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마음이 식었어. 권태기에 달해서 이미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헤어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님이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김방송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너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네. 그래서 이 화자가 내 가진 건 모든 것 버리고 님을 쫓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떠나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줘야겠죠. 벌써 보내줘요? 아니 그래도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대사래요. 그래, 가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난 영원히 이 자리에서 널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셨죠? 네. 네, 그것처럼 이 서경별곡 2장에 가면 이 화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님과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천년을 혼자 살아도 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떠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보내주지 않을까요? 보내줘야죠. 아직 좀 급한데. 와. 대하 드라마인가요 이거 지금? 아직 좀 급한데. 네, 이제 소주 한잔 하거나 전화기를 붙잡고 이제 어때요? 하소연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이 나쁜 X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화자도 3장에 가면 뱃사공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대동강이 넓어가지고 배만 없었더라면 님이 떠나갈 수 없는데 이 사공이 배를 내놓는 바람에 그 배를 타고 내 님이 떠나갔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뱃사공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뱃사공이 먼저예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님이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배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도 안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님의 마음이 나한테서 떠나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는 건 알지만 하소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내줘야죠. 그래, 세상에 어디 사랑할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 그래서 이 마지막 4장에 가면은 그래, 배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면 저 꽃을 꺾겠지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잘 살겠지 하면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그 태도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치 않는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난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님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 보기도 하고 또 애먼대에 하소연해 보기도 하면서 점차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이별을 받아들여 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왜 그 이별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혹은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약간 폭력적인 방식이나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고려 때에도 사람들한테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서경불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추슬러가는 과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도 한번 느껴볼 만한 감상해 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새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일이 있죠? 한강 작가님! 한강 작가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학이 세계 경쟁력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게 맞나요? 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한강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이면에 현대사에서 겪을 수 있는 아픔들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이라던가 남북전쟁과 분단, 그리고 독재 정권까지. 이제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경청할 만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게다가 K컬처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작품들이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설 만한 국격이 갖추어졌고 또 그 덕분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이 번역의 토대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이 이제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해 나간다면 제2, 제3의 한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방송대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한 명 나와야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제가 말을 하는 MC를 직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이 언어 능력 발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어떤 장르의 책을 읽어야 언어 능력이 발달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답이 없는 문제죠.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굳이 장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전이라고 꼽히는 책들,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받는 책 하나를 잘 골라서 그것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한문을 공부를 하려고 맹자라는 책을 1000번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문학 하시는 분들은 물리가 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1000번을 읽었더니 정말로 한문이 술술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권한다면 같은 책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좋은 책을 잘 골라서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화책도 되나요? 그럼요. 네.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좀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어국문학은 인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사유를 논하는 학문 분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시나 소설, 그리고 수필, 그리고 뭐 연극, 영화까지 공부를 합니다. 특히 저희 학과에 이번 9월부터 영화를 전공하시는 김상민 교수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작품들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또 밥을 먹거나 커피를 한잔하면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가 넘치게 되면 글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또 실용적인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 공부를 할수록 말이 조리 있어지고 또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쓸 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남들의 발표를 듣거나 또 보고서를 읽을 때 또 객관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사실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수월하게 진척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기와 글쓰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사회인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 맞춤법이거든요. 사실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 맞춤법이 굉장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맞춤법 잘 맞추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뭐냐면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는 현재 총장이신 고성환 교수님과 이호건 교수님 그리고 송정근 교수님께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쳐. 네. 그런데 이분들 강의나 교재가 사실은 아주 알차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국어과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애용하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맞춤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국어국문학과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국어국문학과는요, 학과 이름에 드러나는 것처럼 국어학 분야와 국문학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국문학 분야는 다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국어학 분야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아까 고민하셨던 올바른 언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전문학 분야에서는요, 옛 사람들의 삶과 사유를 탐구해 보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를 그리고 우리 삶을 이해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은 아무래도 우리 시대의 문학인 만큼 조금 더 이론적으로 그것을 학습을 하면서 깊이 감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물론 창작하는 능력까지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학과마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과 학생들의 분위기, 태도 네. 혹시 어떨까요? 국어국문학과는 학생 구성이 참 다양합니다. 수업을 다니다가 보면 10대, 20대 젊은 학생들부터 90대 어르신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막론하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10여 년간 다른 대학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가 우리 대학에 부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축복받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대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고는 합니다. 네. 그럼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후에 가질 수 있는 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공부를 마친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대학원이 문예창작 콘텐츠학과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대학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다른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으로 진출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좀 따야 될 일이지만 한국어 교사나 독서지도사 그리고 문예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나 광고 홍보업계 그리고 기업의 홍보팀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입학을 하고요. 또 졸업한 뒤에 그 분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어국문학과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왕년에 좀 글을 쓴다는 칭찬을 좀 들으셨거나 지금도 듣고 계신 분 혹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하셔서 국내외 다른 분들에게 한번 알려보고 싶으신 분 진실을 담은 기사를 쓰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홍보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끝으로 시나 소설,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보면서 찡해진 가슴을 머리로 한번 이해해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 방송대 인사이드 공식 질문. 빠밤. 나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다. 와, 광고 문구 같았어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집합입니다. 근데 공부를 한다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그게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울러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줄 힘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영민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네. 제가 사실 뭐 말주변도 없고 참 재미도 없는데 이 두 분께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 멘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엔딩 멘트는 저희 셋이 다 같이 할 거예요. 네. 저희가 방송대 하고 외치면 인사이드 하고 앞쪽으로 손을 뻗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방송대 인사이드! 나나라라마!